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목요일인데요. 최근에 2차전지 양극재를 만드는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 이런 쪽으로 공매도 세력과의 일부 개인들이 주도하는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이 상당히 뜨겁게 일어나고 있죠. 이 와중에 이제 LNF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마찬가지로 그 삼원계 하이니켈계의 양극재를 만드는 대표 기업인 LNF가 어제 장중에 코스피 이전 그 검토 공시를 했었죠. 다소 이례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는 내용이 나오면서 어제 장중에 17%가 넘는 급등 양상을 보였고요. 오늘도 29만원까지 올라가면서 어제에 이어서 이 평소에 거래량이 100만 주가 채 안 되던 주식이 지금 400만 주가 연 이틀 거래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코스피로 이전하는 것이 뜨거운 이슈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코스피로 이전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과연 지금 LNF 같은 경우도 코스피로 이전하는 것이 과연 호재인가?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인 지금 현재의 자료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 호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일부 언론 보도나 이런 거를 또 참고를 해보면 코스피로 간다고 그래서 공매도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차피 코스피로 가도 또 공매도가 나올 텐데 그게 무슨 뭐 코스닥에 있다고 해서 공매도가 많고 코스피로 간다고 그래서 공매도가 줄어드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자세한 그 절차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한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해가지고요. 제가 오늘은 이 LNF의 그 지금 현재 주가가 여타 에코프로에 비해서 상대적인 뭐 가지고 계신 주주들로 따지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지금 단순 차트로만 봐도 지금 주간 차트에서 신고가를 못 가고 34만원이 고점이었다가 지금 코스피 이전 그런 뉴스로 인해서 조금 올라오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미 신고가가 벗어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더 그 LNF 주주들로 비교해보면 이 지금 그 에코프로에 비해서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봐서 결코 뒤지지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과도하게 저평가 그 대우를 받는 이유가 공매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죠. 제가 이제 서서히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차트로 주간에서 볼 수 있듯이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라든가 유상증자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한 다음에 주식 수도 상당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가격이 지금 신고가를 가는 그런 상황인데, LNF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 그럼 과연 이게 실적 때문인가? 꼭 그렇지만 않거든요. 2022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에코프로 BM하고 제가 주총 자료에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자산 규모로 보면 LNF도 3.4조 원이고요. 에코프로 BM은 2.3조란 말이에요. 총 자산 규모 면에서 오히려 LNF가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부채가 2.2조, 그래서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총 자본이 약 1.2조이면서 에코프로 BM도
2.3조에서 1조를 빼면 약 2.3조로 비슷하죠. 그런데 유보율 면에서 볼 때 자본금이 LNF 같은 경우 180억이거든요. 180억인데 총 자본을 이 180억 비율로 보면 대략 한 6,000% 정도의 유보율이 나오고 있어요. 자기 자본 180억이 순수하게 부채를 제한 자산이 1.2조 원 정도 있다 그러면 이 비율로 단순 비교를 해볼 때 압도적으로 LNF가 유보율이 높은 그런 걸로 꼽히죠. 근데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뭐 장기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잘 알겠지만 무상증자도 했고 해서 이제 자본금 캐파가 489억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89억을 1.3조를 489억으로 나눠보면 대략 비율이 2600% 정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이 자산 가치에 대한 순자산의 비율로 보면 LNF가 좀 유리한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문제는 주식수도 3,600만 주밖에 안 되고 지금 시가총액이 10조 원도 안 되거든요. 그나마 어제하고 좀 그 코스피 이전 상장이 호재로 작용되면서 17% 정도 올랐기 때문에 장중에 10조 원 정도 돌파를 했다가 오늘 10조 원이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마감이 됐는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주식수가 한 2.5배 정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35조죠. 시가총액 비율로 보면 3배가 넘는 이런 차이가 나고요. 그랬다고 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뒤지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LNF 같은 경우 작년 매출이 3조 8천억이었고요. 영업이익이 2,600억 나왔거든요. 에코프로비엠도 매출 3.4조에 영업이익이 2,60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도대체가 이런 상황인데 왜 LNF는 조금 그 주가가 이렇게 처져 있고 그 에코프로비엠이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는가?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코스닥의 대표 기업이냐 아니면 차순위 기업이냐 이거에 대한 차이가 가장 크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미 모 회사인 에코프로가 집중적으로 장기간 물론 이것도 그동안 부침이 있었지만은요 여러 차례 해서 황제주로 시중에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100만 원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제 에코프로비엠 쪽으로 매수세가 쏠린 때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하고 대항하는 이런 그 대표적인 세력들이 1등 종목에는 그 관심이 집중되지만 차순위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매수세가 분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오늘 날짜로도 공매도 잔고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금 제가 이제 편의상 여기에 자료를 써놨는데요. 지금 그 LNF 같은 경우 전체 주식수가 3,620만 주인데 불구하고 공매도 수량이 576만 주거든요. 근데 전체 주식의 약 16%가 공매도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에코프로비엠도 9,780만 주 전체 주식수에서 지금 공매도 수량이 1,412만 주 되는데요. 일부에서 지금 이 공매도의 자금이 얼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공매도를 상환하는 기준이 각자 틀리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금액으로 보는 것보다 현재 시점, 오늘 시점에 있어서 전체적인 공매도 수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수량으로 파악하면 쉽게 알 수가 있죠. 이제 이게 공매도 현황, 공매도를 오늘까지 쳐놓은 토탈 수량 7월 20일 현재 LNF가 577만 주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 계산으로 577만 주를 해소하려면 현재가에 577만 주를 곱해보면 대략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지금 그 LNF 같은 경우 약 1.57조 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1412만 주가 지금 현재 주가가 36만 원대가 되다 보니까 약 5조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결국은 이 5조 원 정도가 매도를 쳐서 대기점으로 있다는 이야기고, 만약에 이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손실을 염려해서 상환해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LNF도 최근에 이제 그 코스피 상장이 이슈가 되면서 LNF 같은 경우도 다행히 지금 짓누르고 있던 이런 가격대에서 주가가 벗어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긍정적인 거는 어제 장중에 원래 이 코스피로 이전하는 것이 그렇게 호재가 아니다 싶으면은 장중에 윗꼬리가 길게 남기고 이게 이제 몸통이 작아지면서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어제 비교적 강한 그 17%의 높은 상승으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대 양봉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또 어제의 고점을 장중에 일시적이지만 그래도 도전하는 그런 29만 5천 원까지 타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점차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지금 현재 과도한 공매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지금 전체 주식수의 16%가 넘는 그러한 공매도가 또 앞으로도 추가로 오르게 되면 공매도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현 상황의 해결에 공매도를 피할 수 있는 코스피 이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코스피로 이전하면 좋은 이유 간략히 얘기를 하면, 이제 코스닥 150 종목에 있다가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 이 공매도가 해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코스피로 옮기게 되면 아무래도 코스피의 200 종목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보통 이게 이제 그 편입 편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6월하고 12월에 코스닥 코스피 150 종목이나 코스피 200 종목이나 코스닥 150 종목의 편입 편출이 6월하고 12월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LNF가 서둘러서 코스피로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또 코스피 200으로 가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렇게 하게 되면 코스피 200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로 공매도가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매도 상환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급이 절대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200으로 편입이 된다고 해도 결국은 또 공매도가 가능하면 나중에 길게 보면 똑같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은요, 한 6개월 정도의 주가가 어느 정도 정상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후에 내년이 됐든 또 내년 상반기에 코스피 200 종목으로 간다 하더라도 초기에 패시브 자금이 그 지수를 추종하는 그 무작정 편입해야 되는 그런 매수세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2차전지 양극재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펀드에서 적극적으로 편입을 하는, 지수하고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그걸 액티브 자금이라고 하죠. 그거에 대한 유입 등을 감안해 보면 초기 공매도 수량보다 현격히 매수세가 우세한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단적인 예로 최근에 코스피 이전이라는 뉴스로 인해서 코스피 포스코 DX가 올라가는 것만 봐도 이 위력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포스코 DX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데요.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누적 공매도 수량이 1,500만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피 DX 같은 경우도 장기간 주가가 기존에
바닥권에서 장기간 횡보를 거치면서 지난번에 2만원대 타치를 하고 또 6개월간 횡보를 할 때 15,000원, 2만원 미만에서 공매도 천원 이 수량들이 상당히 많았었지 않습니까? 이게 코스피 이전 검토를 발표했던 게 7월 13일이었는데요. 그날 장중에 27,00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를 남기고 주가가 쉬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고 하는 점, 그걸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LNF에 대한 역시 2차전지 양극재의 아주 선두적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와 동떨어지게 아주 저평가됐던 이런 내용들이 점차적으로 주가의 공매도 세력을 점차적으로 이겨나가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앞으로 다행히 긍정적인 거는 일단 회사가 긍정 검토 공시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또 1개월 이내에 추가 공시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곧 심사 청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보통 심사 청구에서 승인까지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이미 기준에 충족한 대형주인 경우 대부분 1개월 이내에 발표 승인이 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볼 때 포스코 DX에 이어서 LNF에 대해서도 중장적인 관점에서 지금 시장에 2차전지 양극재의 기업, 특히 에코프로 그룹을 필두로 해가지고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LNF도 그러한 공매도를 타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코스피 이전 검토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시장에서 실적에 비해서 불합리한 조건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봐야 되겠죠. 그것이 경영진들의 노력이다, 이런 이야기고, 어떠한 투자라든가 어떤 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투자 판단은 자유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보시면서 LNF라든가 최근에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포스코 DX의 주가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